안녕하세요. 해커스 종로 캠퍼스에서 파트 7 강의를 하고 있는 강사 이화경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시험 보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원래 오늘에 이제 비 예보가 있었어가지고 여러분들 시험 보시는 동안에 뭐 비가 오거나 천둥이 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나 되게 걱정을 했었는데 실제로 시험 보시는 동안에는 날씨는 꽤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행이었고요. 제가 시험에 관련된 이런저런 정보를 드리고 또 이제 뭐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될 포인트 이런 것들을 잡아드릴 텐데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신다면 해커스 토익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시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전체적인 난이도는 중상 정도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문이 많이 길진 않았었어요. 많이 길진 않았고 지난번 시험에서 기사가 총 싱글 패시지에서 3지문이나 나왔었던 것에 비한다면 오늘은 기사도 단 한 지문만 등장을 했었고 지문 자체를 읽는 데는 여러분들이 크게 부담을 안 느낄 그럴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느꼈었던 난이도에 비해서 약간 숨어있는 함정들이 좀 보였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난이도는 중상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동의어 문제는 총 3문제가 나왔습니다. 동의어 문제가 많아지면 아무래도 읽는 부담은 좀 줄어들 수 있죠. 그건 우리에게 좋은 점이었고요. 중간중간에 있는 함정들, 특히 요즘에 좋아하는 함정 패턴들이 좀 보이네요. 그거 이따가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추론 문제가 언제나처럼 많이 나온 편이었습니다. 자, 지문 구성을 보자면 단일 지문에서는 양식이 한 지문이 나왔었고요. 보고서가 그런데 일반적으로 나오는 보고서에 비해서는 지문이 좀 짧은 편이었고 기사가 한 지문, 근데 기사도 굉장히 길게 나오진 않았었고 광고가 한 지문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메시지 대화문이 2지문이 나오는 것은 언제나 그렇죠. 그리고 회람이 2지문, 이건 평소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나온 편이었고 좀 특이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이 2지문이 나왔습니다. 연계 지문 같은 경우에는 뭐 지문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트리플 같은 경우에 맨 마지막 한 지문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예상 못할 만큼 지문이 길이가 길었다라든지 아니면 연계 문제의 패턴이 특이한 게 나오진 않았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것보다 표가 좀 덜 나오긴 했었지만 뭐 평소에 비해서 많이 어려운 편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난이도는 다시 한번 중상 정도로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일단 동의어 문제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총 3문제가 나왔습니다. 맨 처음에 direct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direct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뭐 어느 쪽 방향을 향하게 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 단어에 명령하다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서는 ordered라는 보기를 여러분들이 고르셨으면 잘 선택하신 거고요. 자, 두 번째로 가서 address라는 단어요. address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로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명사로 주소라는 뜻도 있고 연설의 의미를 아실 거고요. 그리고 얘가 동사로 쓰였을 때 여기선 지금 투부정사 뒤로 나왔으니까 이제 동사로 쓰였다는 이야기인 건데 동사로 쓰였을 때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될 의미가 뭐 연설하다라는 의미 당연히 기억을 해 두셔야 하고 그리고 작년즈음에 전치사 to하고 엮여서 어느 쪽 방향을 향하게 하다의 의미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 경우 동의어 direct하고 짝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냥 이렇게 뒤에 바로 목적어 붙어가지고 타동사처럼 쓰일 때는 어떤 문제에 대처하다, 무엇을 다루다 이런 의미로 쓰일 수가 있거든요. 대처하다 혹은 다루다. 그래서 진짜 문제들을 어드레스 할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드레스는 대처하다의 의미일 테고 그래서 정답은 work on 같은 거 골라주시면 좋겠고 이거 말고도 또 우리가 또 정리해 볼 수 있다면 deal with라든지 아니면 attend to요. attend라는 동사가 타동사로 쓰이면 어디에 참석하다 이런 뜻이지만 attend to라는 표현으로 묶여져서 나오면 어디에 뭐 신경을 쓰다, 대처하다 혹은 뭐 사람을 attend to 한다라고 하면 누구의 시중을 들어주다 이런 의미로도 쓰일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한 단어로는 cover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하겠죠.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고 identify라는 동사예요. identify라는 동사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뭐 신분 확인하다 이런 의미로 가장 친숙하실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의미로 많이 쓰이죠. 얘가 신분 확인하다의 의미로 쓰일 때는 보통은 두 개를 나란히 놓고 이 두 가지가 같은 것인지를 확인한다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내가
올바른 것들을 identify, 확인할 수 있을 거다라고 확신합니다 라는 거는 올바른 게 어떤 건지 확실하게 짚어내거나 혹은 선택해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한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죠. 뭐 어떤 공간에 어울리는 주제가 무엇인지 identify 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할 때도 어떤 주제가 어울리는지를 선택할 수 있다의 의미로 같이도 볼 수 있을 거고, 그 경우는 동의어를 select하고 같이 잡을 수도 있겠죠. 단어를 이렇게 세 가지 나왔었고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문의 구성 한번 봐보겠습니다. 단일 지문, 언제나 그렇듯 문제는 총 29문제가 나오죠. 지문은 10지문이 나오고요. 지문 자체는 되게 뭐 심오하거나 어렵거나 아니면 길이가 되게 길거나 그런 지문들이 많진 않았어요. 다만 많은 함정들이 있었다라는 거, 그게 오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 더블 패시지가 트리플에 비해서 약간 더 까다로우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저런 함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트리플 지문의 마지막 한 세트가 내용이 크게 어렵진 않았었고, 그리고 뭐 지문이 길지도 않았었는데 꽤 까다로운 편이었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쭉쭉 잘 읽히는 것에 비해서는 좀 막상 맞춰보면 이게 왜 틀렸지 싶었었던 그런 문제들이 좀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중요 패러프레이즈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표현을 바꿔놓는 패러프레이즈요. 첫 번째 recognize라는 단어요. recognize는 여러분들이 인정하다 혹은 인식하다라는 의미로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토익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상을 주다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award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은 인정하거나 명예롭게 하다라는 의미로 알고 있는 언어, 그리고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recognize, 이렇게 세 가지가 상주다 계열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화경이 만약에 NCS라는 단체에 의해서 recognized, 상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 이게 태가 바뀐다라고 하면 이제 능동태로 바뀌어서 NCS가 이화경에게 awarded, 상을 줬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거겠죠.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상주다에서 이제 award, honor, recognize 이쪽 세트는 지난번 시험에도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 표현 볼까요? full report라고 하면 모든 것이 다 들어가서 채워져 있는 리포트란 뜻이기 때문에 complete report 정도의 의미로 패러프레이즈 가능하겠네요. 자, 그 다음 거 가보겠습니다. 요거 되게 재밌는데요. 여러분 아마 establish라는 표현을 굉장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establish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거의 다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설립하다의 의미를 알고 있다라고 대답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토익은 establish에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걸 자꾸 물어보죠. establish란 단어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냐면 자리 잡게 만들다, 뿌리 내리게 만들다 정도의 의미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회사가 예를 들어서 해커즈가 지난 15년간 has been operating, 영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15년 정도면 꽤 긴 기간이고 이렇게 딱 학원으로서 자리 잡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해커즈가 is a well-established institute 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패러프레이즈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잘 설립된 학원입니다의 의미가 아니고 이미 되게 잘 자리가 잡힌 학원이다라는 뜻인 거고, 이 표현은 그대로 한 1년 전쯤에도 어떤 뭐 선물 가게가 20년 동안 잘 사랑을 받으면서 영업해 왔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서 established store라는 표현으로 답으로 간 적이 있었거든요. 가게가 그렇다라고 하면 딱 자리 잡혔다라는 이야기일 텐데, 예를 들어서 어떤 학설이 established 됐다라고 하면 뭐 반론이 들어오거나 공격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자리가 잡혔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proved, 증명된, 입증된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혹은 어떤 뭐 작가라든지 강사가 되게 established person 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미 강사로서 혹은 작가로서 자리 잡힌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그렇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이름도 알려졌다라고 해서 famous하고 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establish라는 한 단어가 이런 의미도 있고 저런 의미도 있고 각각의 독립된 의미로 외우려고 노력하시기보다는 자리 잡게 만들어주다 라는 1차적인 의미에서 상황에 따라서 여러 의미들이 파생될 수 있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거 가보면 계절 이름이 붙어 있을 때요. winter house,
혹은 뭐 당연히 윈터 하우스 말고 서머 하우스 이런 표현들도 가능하겠죠. 서머 하우스 이런 표현이 나오면 그것은 내가 1년 내내 거주를 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겨울에 뭐 놀러 가서 잠깐 쓰는 집 혹은 여름에 베케이션 동안에 잠깐 사용하는 집 이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계절 이름이 붙어 있다라고 하면 temporary 하게 이용한다라든지 아니면 특정 기간 동안에만 이용한다 정도의 표현으로 패러프레이즈 가능하다라고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영어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 중에서 summer job 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왜 학생들이나 대학생들이나 뭐 중고등학생일 수도 있고 여름 방학 동안에 이쪽은 워낙 여름 방학이 기니까요. 여름 방학 동안에 아르바이트식으로 가볍게 하는 일자리 summer job이라는 표현 많이 쓰거든요. 역시나 이것도 내가 평생 혹은 뭐 1년 내내 하는 그런 일자리가 아니라 특정 기간 동안에만 하는 일자리다 이런 의미로 쓰일 수 있는 거겠죠. 자, 그 다음 표현 볼까요? 다운타운이라는 표현을 가져왔어요. 다운타운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하실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는 central area, 도시 내에서도 중심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central area 뿐만 아니고 비즈니스 디스트릭이라든지 아니면 commercial area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두시고 그냥 어떤 가게의 주소가 어디 시티, 도시에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다운타운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도시 내에서도 굉장히 붐비고 상점가가 많고 그래서 중심지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곳들을 다운타운이라고 한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다운타운은 이게 곧 시리인 것은 아니다. 서울로 치자면 뭐 다운타운이 보통 도심이라고 하는 곳이 3군데 정도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의도 뭐 그쪽하고 그다음에 강남 테헤란 일대, 그다음에 광화문 종로 일대 어느 정도의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런 이미지가 다운타운이기 때문에 패러프레이즈는 다운타운이 곧 센트럴 에리아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보지만 만약에 추론 문제 같은 걸로 어떤 건물이 2개의 건물이 있는데 하나의 건물은 remote area, 되게 멀리 떨어져 있는 장소에 있고 다른 하나의 건물은 다운타운에 있다라고 하면 다운타운이 훨씬 더 비싼 건물일 것이다 라는 추론이 가능해요. 그것은 무리한 추론은 아니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추론이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네요. 네, 그럼 이제 주요 추론 문제들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추론이 많이 어려워졌어요. 예전에는 1-2개의 표현을 가지고 추론을 했다라고 하면 요즘에는 지문 전체적으로 늘어져 있는 여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 정보를 종합해서 답을 고르셔야 하는 그런 추론 문제들이 좀 이제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그 중에서 처음으로 날짜 추론이요. 날짜 추론 네, 워낙 좋아하기도 하지만 요즘 들어 특히 절대 빼먹지 않고 자꾸 나오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현재 지금 지문을 작성하고 있는 시점이 7월 달이에요. 그런데 지문에서 지난달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지난달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건 지금 6월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파트 7에서 이런 추론에서 실수를 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혹은 시간 낭비를 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항상 얘가 지금 몇 월 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를 표시를 해두시면서 읽으시는 게 좋아요. 뭐 지난달이라는 표현이 문제로 나올 수 있다면 당연히 뭐 다음 달, next month 이런 표현도 문제로 나올 수 있을 거고요. 혹은 해 전체로 해가지고 작년 혹은 내년 이런 표현으로도 나올 수 있겠죠. 여튼간에 지난달 1일에 등록을 했고요. 누군가. 그리고 그때로부터 2주 후, 2 weeks later. 여러분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2주라고 하면 14일 후 시점이잖아요. 그렇다면 여전히 몇 월이에요? 6월인 거죠. 2주 후부터 강의를 듣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사람이 강의를 듣기 시작한 때는 6월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이런 날짜, 추론 패턴을 요즘에 좋아하기 때문에 주의를 해두셔야겠고 하나 더 예시를 들어보자면 뭐 이런 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4월 시점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last fall,
지난 가을부터 누군가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4월이라고 하면 통상 우리가 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지난 가을이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작년을 의미를 하는 거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아래에 보기에서는 뭐 last year, 작년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다시 이제 추론 문제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으면서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는 포인트는 그냥 last month, 지난달이라고 나오면 머릿속에서 지난달이라고 해석을 하고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지금 지문이 언제 작성이 됐으니까 지난달이면 몇 월이네. 굉장히 계산으로 치자면 단순한 계산이잖아요. 계속 계산을 하면서 그때그때 생각나는 것을 적어두면서 읽어주시는 것이 나중에 헷갈리거나 실수를 하지 않는 좋은 포인트가 됩니다. 그 다음 거요. 업종 추론이요. 업종 추론 역시나 요즘에 되게 좋아하고 있죠. 업종 추론도 딱 한 문장을 근거로 해가지고 추론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을 종합해가지고 답을 고르게끔 하기 때문에 게다가 거기 나오는 단어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어 외우시면서 동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토픽별 단어들이라고 하면 왠지 그 단어들 약간 자잘하게 느껴지면서 그렇게 열과상을 다해서 외울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성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 예를 들어서 faucet이라는 단어요. 얘가 뭐냐면 수도꼭지라는 뜻이거든요. 되게 이렇게 시험에 잘 나오고 이러는 동사들에 비해서는 별로 중요성이 떨어지는 단어처럼 느껴지실 수 있으나 이 단어를 가지고 이 어휘를 사용하는 업종이 플러밍, 배관공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의 문제들이 요즘에 좋아하는 추론 패턴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의 손님을 위해서 어코모데이션, 부킹, 예약을 우리가 해야 돼 이런 표현이 나온다면 그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여행 에이전시에서 일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니면 이건 어떨까요? 데비트 카드가 뭐냐면 크레딧 카드랑은 좀 다른데 우리 이제 한국에서 체크카드라고 부르는 거 있죠. 결제와 동시에 계좌에서 바로바로 돈 빠져나가는 거. 데비트카드 누군가 어플리케이션한 서류를 내가 봐야 하고 혹은 loan agreement. agreement란 단어도 토익 87에서는 계약의 의미로 많이 쓰이죠. 그래서 대출 계약서 뭐 이런 것들을 검토해야 된다. 이런 표현들이 나온다면 그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아마도 financial institution, 뭔가 이렇게 금융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오른쪽으로 가려서 여러분 글씨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뱅크요. 은행에서 일하고 있다. 뭐 이 정도 우리가 추론할 수 있어야겠고요. 그리고 게스트 리넨, 손님용 리넨이라든지 뭐 프런트 데스크라든지 타월 교환은 어떻게 해준다. 이런 표현이 나온다면 그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맥락은 아마도 호텔 인더스트리일 테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이게 한 문장에 몰려 나오지도 않고 여기에서 한 단어, 저기에서 한 단어 이렇게 산발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걸 계속 맥을 잡으면서 읽고 있으시다가 나오면 업종을 잘 찾으셔야겠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걸로 가서는 첫 거래가 아니다 라는 추론 문제의 답을 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처음 거래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그 답 자체가 토익 87이 굉장히 좋아하는 정답의 패턴이긴 한데 굉장히 여러 가지로 표현은 가능해요. 지문 내에서. previous purchase, 예전에 구입했었던 게 문제가 생겨서 제가 이걸 지금 교환받고 싶은데요. 이런 표현이 나온다면 지금 하는 거래가 첫 거래는 아니다 라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죠. 예전 거래에 대한 분명히 언급이 있으니까요. 아니면 이런 표현은 어떨까요? 가게에서 손님한테 편지나 이메일 같은 걸 보내면서 첫 문장으로 Thank you for your patronage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페트론이라는 명사가 좀 더 친숙하실 수도 있어요. 페트론은 무슨 뜻이냐면 원래 후원자, 하지만 요즘에는 많은 경우 단골 정도의 의미로 쓰이죠. 그래서 파트로니지라고 하면 단골들이 하는 거, 애용 정도로 번역을 하거든요. 저희 가게를 혹은 저희 서비스를 애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을 처음 오는 고객에게 절대 하진 않겠죠. 아니면 이런 표현은 어떨까요? Looking forward to doing business with you. Do business라고 하면 이제 거래한다라는 건데 with you again. 다시 한번 당신하고 거래를 하기를 고대하고 있겠습니다
라는 표현이 나온다라든지 아니면 다시 한번 당신을 보고 싶어요 이런 표현이 나온다면 역시나 이 사람이 첫 거래가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 이런 것도 가능해요. 여러분 remind라는 동사 아시죠? remind 그러면 기억을 상기시켜주다 이런 의미잖아요.